시청자와 함께하는 시청자 비평 플러스. 설 성수기에 장바구니 물가를 덜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YTN 뉴스 집중해서 시청하셨을 겁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설 명절 민생 물가 소식을 전한 YTN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의 정중입니다. 언제부턴가 이맘때에 꼭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선물, 감사 인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범죄 피해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나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 택배 등을 사칭하면서 지능화된 수법의 금융사기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진짜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분간 명절을 노린 불법 사금융 광고나 보이스피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남은 연휴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을 전후로 설 선물, 차례상 물가, 밥상머리 물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특히나 이어지는 고물가 기조 속에서 서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은 요즘, 설 물가를 전하는 보도의 역할 중요하다겠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는 YTN의 설 물가 보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지금 각자의 방식으로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마침 저희 시청자 비평 플러스 첫 방송이기도 합니다. YTN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더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 전후로 한 물가 보도를 살펴볼 텐데요. 경제 보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획 보도들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의 경우는 당장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총선 앞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정치 뉴스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 소식의 분량이 그렇다고 많이 줄어든 건 아닌 것 같고요. 설 명절 물가를 뭐 특별히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이 물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새해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작년 하반기에 월별 3%대 상승률에서 2%대로 조금 낮아졌지만 사실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다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설 명절 물가를 보면은 뭐 과일값, 채소값 많이 올랐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정부가 또 대책도 내놨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총선 소식을 전하면서도 사실 이 물가 얘기가 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통신요금 같은 게 대표적일 텐데 이런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교통요금 이런 생활물가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회사에서 보도를 하면서 항상 굉장히 관심 있게 꾸준히 보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물가 관련 보도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저희가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네, 월급 빼고 모두 올랐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외식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또 마트에서 장 보고 나면 바구니는 가벼운데 이 결제 금액은 제법 나와서 물가를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월 4일 보도였습니다. 고물가의 식료품 소비도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이날 보도를 보니까요, 소비 자체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이 식재료와 소모품 소비가 줄었는데요. 필수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품들, 이를테면 식료품이나 의료용품, 에너지 지출과 같은 부문까지 지출이 줄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고물가 영향은 훨씬 크겠죠. 요즘 날씨가 좀 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 잘 펼쳐져서 올해는 이 물가 오르는 속도가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설 물가 관련 보도의 기류들이 어땠나 저는 살펴보게 됐는데요.
물가 비상, 차례상 평균 비용 30만 원 등의 키워드로 장식된 제목들이 일단 눈에 들어왔습니다. 짐작했던 대로 고물가 기조 속에서 명절 물가가 비상임을 전하는 소식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월 24일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 장바구니 물가 비상 보도는요. 물가의 고공행진 속에서 올해 설 차례상 비용도 역대 최고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과일과 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평균 비용 30만 원, 전년보다 4.9% 상승할 것이라고 전한 1월 22일 보도 등도 있었는데요. 설 명절 물가에 새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는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대담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대담들을 잘 시청하다 보면 필요한 정보들, 알짜배기 정보들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대담들이 있어서 저도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단신 보도들인데 이런 보도들을 접하다 보면은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왜 이렇게 물가가 높지? 대책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일 겁니다. 이런 궁금증에 답하고 있는 유용한 대담 보도가 있어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1월 24일 뉴스 라운지 생산자 물가 석 달만 상승, 설 차례상 물가 역대 최고치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이 보도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걸 짚고 있는데요. 흔히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관해서는 시청자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지만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게 좀 녹록지가 않거든요. 언론에서도 흔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몇 % 상승 정도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본 대담 보도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차이점 그리고 관련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복잡한 경제 용어들을 시청자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완만하게 대담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연속 대담의 형식으로 중요 키워드들을 물가 상승 문제와 관련시키며 차근차근 짚어주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추석, 설과 같은 명절의 시기는 물가, 금리 등 민생과 관련된 현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토론하는 한편 향후 경기 전망을 함께 논의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의 물가 보도는 물가가 높다, 낮다를 전하는 것 이상의 역할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도 평가원님이 그 말씀하신 대담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소비자 물가만 가지고 이러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지표를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대담에서 추가적으로 언급된 것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와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물가를 반영한 것인데요. 이 철강 같은 것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는 않는데 이 원재료로 쓰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물가 변동을 반영한 것이 이제 생산자 물가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생산 비용이 상승해서 순차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인상되는데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물가 변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선행지수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바로 농수산물이었는데요. 이 축산물과 또 섬유 제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차이를 보였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뉴스라이더 국내 소비 20년 만에 최대폭 하락. 쪼그라드는 내수라는 제목의 2월 2일 대담 보도도 유익했습니다. 물가 상승 문제의 요인을 다각도에서 짚어보고 분석하고 있는 대담이라는 점이 우선 좋았고요. 또 다른 장점은 논의의 심층성은 높이되 전달에 있어서는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를 돕도록 쉽고 명료한 용어와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대담은 다단계 유통 등 잘못된 시장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존 보도들을 보면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근원 물가와 같은 것들인데 이 본 보도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새로워서 이 참신한 분석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아울러 제목을 정할 땐 시청자의 불안을 높이거나 상황을 과장할 수 있는 제목의 배치는 좀 유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쪼그라드는 내수보다는 위축된 내수 등의 표현으로 바로잡아서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종합을 하면 설 물가 보도는 상반기 전망 내지 대책과 관련된 바로미터로 이것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그 중요성을 요모조모 살펴봐야 되는데요. 단순히 설 명절 물가를 다룬다는 것에서 시각을 넓혀 대내외적인 다양한 경제 요인들을 진단하고 향후 변화의 방향성을 짚어냄으로써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망을 내놓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네, 저는 2월 3일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로 둔화, 밥상 물가는 고공행진 대담도 눈여겨봤습니다. 이날 대담을 들어보면 이 통계청이 발표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인데 이 생활 물가로 체감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하락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이 설 성수품의 경우 공급 물량을 늘리고 또 재원도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겠다고 하지만 이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라는 점을 짚어준 보도여서 좀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큐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물가 잡힐까라는 대담도 있었는데요. 사과나 백값이 2배 올랐다 이렇게 체감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일만이 아니라 수산물 쪽도 가격이 오르긴 매한가지죠. 과일은 작황이 좋지 않았고 또 수산물은 이상기후 문제를 지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수산물 자체가 평균 20%에서 30%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강력한 처방을 기대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처방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 공급과 할인 지원, 이 두 가지더라고요. 공급적으로는 설 성수품 물량을 풀어서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요. 또 가격 차원에서는 최대한 할인 지원을 해서 가격을 낮춘다는 겁니다. 이 마트마다 할인율을 써붙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또 재래시장을 가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30% 정도 싸게 살 수 있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체감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약층을 위해 그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요. 설 기간에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또 이러한 정책이 어떤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서 유익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이 되는 대담이 정말 예민하고 또 정확해야 할 텐데요. 이게 경제 분야에 속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시청자 이해까지도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패널 섭외도 정말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이런 부분을 모두 신경 쓰려면 섭외도 정말 한 건 한 건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어요. 네, 저희가 섭외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경제평론가,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당국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분들 가운데는 이제 일반 경제학 중에서도 소비자 경제학을 하신 분들을 주로 섭외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 가운데 이제 경제평론가 분들은 아무래도 최신 시장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알고 있는 분들, 또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고, 정부 당국자의 경우는 이제 물가 정책 관련 발표를 했거나 대책을 발표한 사람들, 이런 담당 공무원, 이런 당국자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소비자, 그다음에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이제 언론인의 시각에서 이걸 보도하고 객관적으로 전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신뢰성 같은 게 더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신경 쓸 부분들이 많지만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 명절을 전후한 민생 물가에 집중한 보도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땠습니까? 네, 민생을 살리는 주체로 행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설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이 보도가 됐는데요. 통계청, 쇠고기 등 33개 품목 설 명절 물가조사 실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60% 상반기 집행, 할인 혜택 커진다. 농식품부 설 앞두고 한우 최대 반값 행사 진행 등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게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 대책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노력들을 전하고 있는 점은 이 보도의 방향성이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본 보도들이 단신 보도에 그치다 보니 정부의 대책이 이것으로 충분한 건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책들은 없는지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점은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대책들을 되짚어보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올 명절 대책들이 충분한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미리미리 관련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본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공론장을 YTN이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보도들은 이 정부의 할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준 보도로 정보성이 높았습니다. 이를테면 설명절이 있는 달에 모든 지자체가 이 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0%에서 15%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월 70만 원이었던 구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2월 국비 지원율도 2%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더 크게 할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물가의 소비를 위축시키지만 말고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안내하고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소비할 수 있게 결정을 도울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설 명절과 관련한 이색적인 보도도 눈에 띄었는데요. 세뱃돈에 관한 설문결과 내용을 전한 이색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물가에 달갑지 않은 명절 안 주고 안 받고 싶어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 포털업체가 세뱃돈으로 얼마가 적절할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서로 부담이 되니까 안 주고 안 받는 게 좋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30%도 되지 않았던 이 답변 비율이 올해에는 훌쩍 늘어났다는 점을 보도가 전하고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의 일면을 전한 씁쓸한 보도이기도 했습니다. 네, 1월 21일 골드바의 타이어까지 편의점 업계 이색 설 선물 경쟁이라는 보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편의점 업계가 이색 선물을 내놓았다라는 보도였는데요. GS25가 금제품을 내놓았고 또 세븐일레븐은 타이어를 판매하고요. 또 CU에서는 와인과 또 위스키 제품군을 강화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에서 설 선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세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신선했습니다. 새로운 설 문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하더라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기업, 홈플러스 관세 인하된 수입 과일 6종 할인, 또 기업 11번가 전복, 장어 등 수산물 할인 판매 등의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품 자체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화면이 많아서 자칫 홍보성 보도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이색 상품이라는 정보성도 있지만 이 거대 편의점 기업들이 내놓는 그 상품 광고로 이 뉴스가 활용된 측면도 보였습니다. 특정 상품의 할인율이 높다는 정보성 높은 뉴스라 할지라도 보도 전문 채널에서 어떻게 이를 보여주느냐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 고물가 시대의 알뜰한 명절 보내기 전략에 대한 보도 역시 다소 아쉬웠는데요. 명절 때마다 성수품 비용 상승과 정부 대책에 관한 보도가 적지 않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부 대책을 체감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정부 정책이나 할인 관련 소식들을 각각의 단신으로 보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으니 설 명절 준비에 이러저러하게 고려해보면 좋겠다는 노하우를 전하는 보도들도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인터뷰나 여론조사, 장보기 풍경을 세세하게 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고충을 전하는 민원 창구로서 YTN의 역할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머니는 가볍지만 마음만큼은 두둑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의 고단함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명절의 의미 역시 지나치지 말고 보도에 녹여서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그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그 YTN이 짚어준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설 문화와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짚어주는 보도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설날은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또 한 해 동안 운과 복이 넘치길 바라면서 이 떡국을 끓여 먹는 전통 명절입니다. 시대를 이어오면서 음식이나 놀이 문화가 더해지긴 했지만 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민족이 지켜온 세시 풍속이죠. 가족, 마을,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 명절이 가지는 의미도 큽니다. 특히나 이번 설부터는 설날을 국가무형 문화유산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YTN에서 설날의 의미 그리고 달라진 설 명절의 풍경을 담아내고 제시하는 보도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이죠. 평가원님부터 오늘 내용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설 물가 보도의 의미, 그 외연을 확대해야. 추석, 설과 같은 명절은 민생과 관련된 현황을 진단하고 조정하며 향후 전망을 논의해야 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즉, 이 시기 물가 보도는 성수품 물가 보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설 물가 보도의 의미, 그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보도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 YTN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 물가 보도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수정 박사님, 오늘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가는 늘 오르기만 한다는 과잉 보도 지양해야. 물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누구나 물가에 민감하죠.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 변동 자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보도를 낼 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몇 개의 민감한 품목을 과잉 대표해서 전체 물가가 뛰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물가가 높아진 품목만 기억하는 편향성이 있는데요. 과일이나 수산물 가격은 올랐지만 다른 품목은 상승률이 적은 것도 있고 또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효과를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는 점이죠. 물가는 늘 오르기만 한다는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 소재의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하자라는 말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생활안심 디자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얼마 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심 디자인에 대해 그 종류를 소개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범죄 예방 시설 구축 사업은 범죄 예방 디자인 원리가 적용된 안심 거울과 야간에 빛을 내는 태양광 충전식 발광기구, 솔라 표지병, 노면 표지선 등 다양한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짧은 보도를 통해 서울시에서 생활안심 디자인을 조성하는 위치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를 알렸는데요. 이 보도에서 생활안심 디자인이 설명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시설물에 대한 자료와 설명이 일치해야 알기 쉬운 보도가 될 텐데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생활안심 디자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도에서 소개된 안심 거울은 전신주에 거울을 부착해 주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입니다. 다음으로 솔라 표지병은 야간에 빛을 내는 태양광 충전식 발광기구로 어두운 밤길을 밝혀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물인데요. 그 외에도 노면 표지를 통해 막다른 길임을 알리고 위험한 순간에 누를 수 있는 비상벨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생활 안심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기후동행 카드와 K패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한 달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교통카드 K패스를 오는 5월에 출시합니다. 최근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의 출시 소식을 알리며 각각의 특징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통카드, 이른바 K패스를 출시합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쓴 금액의 일정 금액을 현금이나 마일리지, 카드 공제 등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 카드도 이번 달 말부터 판매됩니다. 요금제는 두 가지입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월 62,000원을,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하려면 월 65,000원을 내면 됩니다. 사용자 본인이 어떤 교통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 혜택이 더 큰 카드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보도를 통해 특징을 파악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번 보도에서 기후동행 카드와 K패스 각각의 특징은 잘 설명했지만 두 가지 카드의 특징을 비교해서 보기는 쉽지 않아 보도 이후 별도로 정보를 다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청자 톡톡 Y에서 두 가지 카드의 특징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기후동행 카드와 K패스는 지원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인 반면 K패스는 대중교통 15회 이상 사용 시 대상에 따라 환급액이 다른데요. 사용 범위에 있어서도 서울 권역 내만 가능한 기후동행 카드와 전국 이용이 가능한 K패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따릉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K패스는 GTX 사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디지털 치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환자에게 약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처방하는 모습 아직은 생소하죠. 이른바 디지털 치료가 올해부터 시작됐는데요. 얼마 전 처음으로 환자에게 정식 적용된 디지털 치료의 사례를 소개하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불면증이 생긴 이재영 씨는 최근에 병원으로부터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을 받았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수면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좋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치료와 달리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환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불면증일 수 있는 건데 만성 질환의 관리, 또 뭐 조절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불면증 환자의 사례를 통해 환자의 소감과 디지털 치료만의 장점을 보여주고 전문가의 의견까지 덧붙여 앞으로 디지털 치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디지털 치료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리포트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환자가 치료된다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했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디지털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봤습니다.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디지털 치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지행동 치료를 제공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가장 근본적인 불면증 치료법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찾고 교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앱을 이용해 환자는 매일 수면 일기를 기록하고 의사가 이를 확인해 맞춤형 수면 시간을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앱은 실시간으로 수면 습관을 교육하며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 등을 개선하도록 돕는 피드백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